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영부연납 제도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도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알아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세금이 부담돼가지고 체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름하여 영부연납인데, 영부연납이라는 게 보면 이제 분납과 영부연납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분납이라는 게부터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분납이라는 제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분할 납부죠. 분할 납부. 네. 2달 내에 납부를 끝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5천만 원이다. 세금이? 네. 그럼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럼 500이면 250씩 두 번 내면 될까요? 안 되죠. 분할 납부의 기본이 한 번에 내는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딱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번에 내야 되고, 예를 들어 한 1,500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내고 900만 원 내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은 지금 기준이 보니까 1,000만 원 넘어야 되고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분납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내려고 하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냥 임의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또 신고를 해서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분납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진 않고 그 신고를 할 때 내가 분납을 해서 내겠다고 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법인세나 이런 그 신고가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있다라고 하면, 나 이번에 분납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분납이란 거는 뭐 간단하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2달 정도 딜레이 시키는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부연납이 이제 핵심인데, 네. 우선은 영부연납이라는 게 모든 세금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부터 이해하는 게 이거는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상속세하고 증여세에만 있는 제도예요. 뭐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일단 영부연납하면 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길게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네. 상속세는 2022년부터 10년까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세금이 엄청 많으면 10년간 나눠서, 하긴 저희 상담하면서 상속세가 몇십억, 100억 단위로 나뉜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내기에는 납부가 어려운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 그 분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영부연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좀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혹은 금액의 기준이 어떤지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영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네. 네. 그리고 그걸 균등해서 이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증여세가 5년이라 그랬는데 5년으로 나눴을 때 매번 내는 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 나눠서 영부연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증여세를 내야 될 게 5천이다. 그러면 일단 2천을 초과하니까 네. 영부연납 영부연납이 되죠. 대상이 되고,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나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영부연납이라서 5년으로 보는데 사실상은 6년으로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한 번 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5년을 내는 거라서. 그럼 6번에 나눠지는. 그렇죠. 6번에 나눠집니다. 그럼 아까 전에 상속세도 10년이라고 했지만 11번에 11번에 되는 거죠. 일단 납부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1년, 2년 이렇게 해서 10번을 나눈다, 맞아요. 5번을 나눈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영부연납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세금 미리 내서 딱히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신청하면 이것도 신고만 하면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무조건. 근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동으로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을 끊었다던가 아니면 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같이 제공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받아들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담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제 세금을 나눠서 내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무서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낸다고 하고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담보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상속받은 부동산, 아파트든 땅이든 이제 담보 제공을 하면, 네. 일단은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국세청이 이제 제공을 받고, 예.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뭐예요? 설정하죠. 똑같이 해요. 국세청도 설정을 합니다. 제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받아서 국세청을 몇 번을 들어갔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설정을 하는 절차를 다 아, 밟는 그럼요. 국세청이 뭐 설정도 없이 그걸 해주지 않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설정 표시가 나올 텐데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매매를 하겠다. 네. 매매하면 다 반납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담보를 바꾸거나 승인을 음. 받아서 담보를 다른 걸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매 대금을 국세청에 줘야죠. 보통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잔금 치를 때 은행으로 갚을 돈이 거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것도 국세청에 돈이 들어가고 담보가 풀리고 등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결국에는 이제 담보를 제공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네. 매매를 할 때 다 털든지 아니면은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뭐 계속해서 연부연납 이어가든지 이렇게 해라는 얘기인데 그냥 국세청을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공공기관인데 계속 은행하고 비유를 하니까 네. 혹시나 여쭤보는데 이거 이자도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자도 내야 됩니다. 금융기관이네. 금융기관이지. 세무서치가 아니고 금융기관이네. 담보 잡고 네. 돈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데 아, 단지 좀 이자가 싸다? 이렇게 이자는 생각하시면 얼마나 될까요? 이자 1.2%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 현재 기준 1.2%뭐 이제 싸니까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세금을 완납하느니 이게 싸긴 싼데 1.2%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그렇죠. 해야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기준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거 변동금리예요, 대출? 금리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납부하는 그 시점의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바뀝니다. 근데 현재 1.2%라는 거는 지금 시점이고 이게 이제 매년 그 시중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만약 네. 1.2가 뭐 1.5가 됐다. 근데 납부할 시점에 그 1.5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또 변동되면은 납부 시점마다의 금리를 그렇죠. 확인해서 네. 이자를 낸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은행 이자보다는 싸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일단 이자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연부연납 제도도 납세자의 권리이면서 예,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어렵게 뭐 대출 받아내고 부동산 팔아서 세금 냈는데 봤더니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한번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렇죠. 금융권에 대출 받을 바에야 연부연납 하시는 게 낫죠.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결국에는 상속이나 증여세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항목인데 저희 박세무사가 최근에 이런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그냥 해서 인감증명 들고 세무서를 많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연부연납 때문에 네. 이거 온라인 안 되나? 모르고 온라인이 있는 안 거 됩니다. 왜냐면 인감증명서랑 네. 원본을 갖다 줘야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박세무사처럼 인감증명서를 들고 다니면서 연부연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무사가 있는가 하면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또 넘어갔다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